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교 선생님의 유구유원 코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좀 네. 문정권이나 좌파 진영이 봤을 때 네. 좌파는 이 천부적 도덕적 네. 우월성이 있다. 거기 있죠. 네. 자기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자부심에 빠져가지고 네. 이번에 이 조국 사태가 이렇게 큰 국민적 분노를 네. 불러올 거라는 걸 네. 굉장히 간과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생각을 못했던 거죠. 예. 네. 조국도 처음에 입문했을 때 산호맹 얘기하고, 예, 아주 그냥 네, 건들건들하게 논문 표절 정도 예. 얘기하고 예. 아주 쉽게 생각했는데 예. 전 국민적인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탄한 거죠. 예. 참 기가 찬데요. 네. 그런데 이제 아직도 보면 지금 좌파 진영의 농객이나 네. 이론가나 네. 또 동원될 수 있는 집단들이 네. 동원돼 가지고 네. 조국이 뭘 잘못했냐를 지금 강변하고 있는데 네. 돌아가는 분위기들은 이 청년들이 우리는 그야말로 지금 매우 불행한 세대로서 네. 뭐 그저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나서 네. 그냥 악착같이 대학 들어갈 때부터 또 네. 취업까지 모든 경쟁 속에서 미래나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데 네. 너무 쉽게 부모 잘 만났다라는 걸 가지고 고공행진하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청년들 분노가 상상외로 심각하다는 걸. 그렇죠. 그래서 뭐 예. 현수막도 많이 붙었잖아요. 예. 예. 뭐 우리 아빠는 어떤가요?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러니까 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 예. 거죠. 그 학교 입학할 때부터 장학금 받는 거부터 예. 평생을 새치기로 살아온 거예요. 평생을 새치기로. 예. 예? 그리고 그 재테크하는 방법도 예? 외환 위기 때 그 경매하고 그때 왜 그 방법도 매매 예약 가등기 이건 전문가 아니면 안 하거든요. 예. 그 사모펀드를 통한 돈을 빼고 넣고 하는 투자 문제, 불법 위장 증여 문제, 그리고 또 운동학원을 통한 그 돈 빼돌리기 뭐 이런 걸 보면은 총체적인 어떻게 보면은 예. 예, 범죄의 냄새가 물씬 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 정부가 그동안에는 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예. 결과는 정의롭다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죠. 기회는 특권층에만 있고 과정은 우리끼리 해먹고 결과는 삶은 소 대가리가 웃을 정도로 자기네끼리 해먹은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이 대중들이 네. 굉장히 사회가 양극화가 심화되고 네. 또 불평등이 고착화 되어 가고 있는데 네. 근데 뭐 기성의 이제 언론이나 이 기성 네. 또 이 뭐라고 할까요? 그 기득권들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극하기를 굉장히 꺼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말들이 다들 이건 좀 아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네. 조국이 이번에 뚜껑을 열어 제껴버린 계획이 그렇죠.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게 판도라 상자 비슷해져가 이번에 이제 조국을 넘어서서 지금 이제 이것이 먼저 현재 집권하고 있는 조국을 임명한 문재인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애초에 뭐 이런 네. 불평등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은 네. 솔직히 한국당이나 보수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도 안 하죠. 네. 이 사람들이 그런 거를 해결해주고 적어도 네. 바로 잡아줄 거고 기회균등 뭐 과정공정 네. 결과정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그 말을 주로 하면서 표를 얻었던 이제 무능한테로 네. 먼저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촛불을 계기로 해서 정권을 잡은 게 문정부잖아요. 과거 잘못된 거를 적폐라는 이름으로 다 청산하고 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조국이가 거기에 대한 모든 걸 뒤엎는 거를 어떻게 보면 종합 백화점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입학부터 자본시장을 흔드는 문제부터 뭐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러니까 화약고에 조국이
촛불을 붙인 거예요. 예. 촛불로 화약고에 불을 붙인 거예요. 예. 저는 조국 촛불의 파급 효과는 좀 문정권을 바로 핵심을 향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문정권의 이 도덕성, 정당성 이걸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조국이 장관 되고 안 되는가 이제는 그건 중요한 범위를 넘어섰어요. 예. 도대체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얼만큼 흔들릴 수 있고 얼만큼 망친가 여기에 대한 분노심 갈수록 저는 커진다고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문 정권은 지금 네. 조국 사태를 겪고 있는 와중에 네. 이 사태에서 나타나는 의미하는 이 국민적 요구가 정확하게 뭐다라는 것을 네. 지금 읽기를 포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총력을 동원해서 네. 지금 이 사태에 대한 반격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뭘 잘못했냐? 그렇죠. 검찰의 꼼수다. 네.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조국 딸이나 조국 자체에 대해서 느끼는 국민적인 분노. 그거는 그야말로 입으로는 온갖 네. 좋은 세상, 공정한 세상을 네.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네. 저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다. 네. 내 빼고 공정이란 말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지가 저 자식이나 지 돈을 버는 과정에서는 네. 그야말로 후한무치한 부분을 다 취해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심이 크고 그리고 문재인도 그래요. 그 이해찬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 뭐 유시민이라든지 자기 아들이나 이런 사람 통해서만 얘기하잖아요. 정작 문재인은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어디 지방 가서 울산 가서 뭐 수소 자동차도 타보고 뭐 했지만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어쨌든 뭐 일본에 네. 대해서 한마디를 했는데 네. 이 사태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안 하고 한마디도 안 있어요. 하고 그건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오불관원식이고 국민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슨 말인가를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든지 그런 걸 없도록 하겠다든지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박근혜 정권 때 그때는 사과라도 잘 했거든요. 예. 근데 문재인 이 사람은 사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 성을 쌓아놓고 자기 혼자 성에 사는 거죠. 앞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사태가 굉장히 예견이 됩니다. 어제도 일본의 반성을 요구하는 예. 뜬금없는 또 반일 예. 프레임 밀고 가기나 또 지금 미국하고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지금 막 한 발언이 뭔가 하면 오늘 오전에 예. 김정은이가 11월 달에 부산에 온다면 의미가 있을 거다. 네. 지금 이런 말을 했어요. 전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같아요. 지금 김정은이가 미사일 쏘고 저짓거리 하지 있잖아. 방사포 쏘고 뭐 온갖 그 위협 있는 거를 남한에다 대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다 대고 11월에 오면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다. 김정은이가. 네. 참, 하여튼 어떻게 저런 식의 지금 얘기를 하는 건지 지금 일본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를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더 급하잖아요. 네. 근데 김정은이가 지금 오지도 않겠지만 원들 뭘 하겠어요 지금 그런 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항의도 하지도 않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저거는 희망이 아니라 망상이죠. 지금 한국하고 아세안하고 11월 달에 특별 회의를 예. 하는데 문재인이가 1일부터 이제 6일까지 동남아 3개국 순방 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이제 뭐 이 김정은이도 함께 했으면 좋을 거라고 하면서 11월 달에 네. 특별 한국 아세안 회의에 네. 부산에서 열리는데 여기에 김정은이가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댓글들이요. 이제 분노의 댓글이 달립니다. 네. 사람들이요. 네. 뭐라는가 하면 삶은 소대가리 소리까지 들었으면 그만 좀 해라 버린다. 네. 대체 뭐 하냐? 왜 또 부산에서 하냐? 냄새나네. 대통령이 꿈만 꾸고 있으니 대책이 없네. 국민들 좀 생각 좀 하고 말을 해라. 하고 싶은 거 어떻게 다 하고 사나. 김정은 이야기 이제 좀 그만해라. 정신병원 가서 치료받아라. 이제 이러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점이요. 예. 대자들이 문제예요. 대자. 예. 대통령 대자예요. 예. 대학교, 예? 대기업, 그러네요. 대형 교회, 예. 대자, 대가리. 삶은 소다에다 대가리. 한국은 그러면 대자를 소자로 바꿔버리가. 소자로 대자는 못 쓰게 네. 못 쓰게 법으로. 예. 우리 지금 나라가 안보나 경제나 뭐 도덕적인 게 다 흔들리는 게 누구 탓입니까? 대통령 탓이죠. 대통령 탓이에요, 대통령. 대통령이 지금 안보 흔들고 있고, 일본하고는 싸움을 오히려 키우고 있고, 미국하고도 동맹을
흔들고 있고 경제는 이렇게 이상한 주 52시간이니 최저임금이니 마구 흔들어대 가지고 경제 더 나쁘게 하고 있죠. 지금도 김정은 11월에 오면 참 좋겠다. 왜 11월에 옵니까? 내년 3월에 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선거 직전에 오면. 예? 그래서 한라산 끌고 올라가서 헬기 타고 올라가서 또 포옹하고 한마디 또 민족 그 영산에서 또 한마디 하고 하면은 조금 그 내년 선거도 상당히 낙관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한국의 보수 세력이나 보수 정당만 바라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모이는 보수 세력들 숫자 맨날 고만고만하지 한국당 꼴보니 저건 뭐 그야말로 자기 앞가름도 못하는 상황이고 될 만한 사람 하나 없고 또 뭐 보수 대통합하자고 한들 모여봤자 또 옛날에 흘러간 고만고만한 사람들밖에 없고 그러니까 저런 정도는 그냥 손쉽게 가지고 논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집권 2년간에 자기들이 겁을 대기 주고 국민들을 선동해서 끌고 오니 이만큼 국민들이 끌려오더라. 그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가 마음대로 한들 국민이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하는 대로 다 통할 거다. 이런 지금 오만함이 이렇게 쌓인 결과 지금 이 사태를 초래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가장 제가 보니까 믿는 쪽이 민노총하고 전교조 아닌가 싶어요. 예. 과거 촛불 집회도 그 사람들이 지방에서 버스 동원해가지고 돈, 인력 동원을 했거든요. 지금 보수는 이 동원할 수 있는 이 구심점이 좀 약합니다. 많이 약하죠. 약하고 그 관변단체 좀 있던 것도 이제는 다 저쪽에서 좌측에서 다 접수를 해버렸어요. 뭐 하다못해 뭐 방공연맹이라든지 뭐 옛날에 그 향군 뭐 이런 데든지 자유총연맹 이런 데도 다 그냥 좌측에서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뭔가 집회를 통한 구심점을 할 수 있는 그걸 다 태워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거기에 대해서 보수는 아무리 반대해도 뭉칠 수가 없어. 그리고 갈라치기 하면 얼마든지 갈라칠 수 있어. 그런 좀 오만함? 이게 국정을 더 엉망으로 끌고 가는데 이런 오만함이 반드시 그만큼 대가를 치릅니다. 세상이 자기가 하는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지금 검찰이 칼을 드디어 뽑은 것도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측근이 지금 칼을 뽑았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측근들에 의한 배반, 측근들에 의한 그 보복 이게 오히려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자, 지금 이 표창원이가 이야기했는데 검찰 내부에 조국은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이제 그래 말했어요. 표창원은 이제 경찰 출신이잖아요. 근데 지금 검찰이 어떤 형태로든 조국 부분을 제가 봤을 때 그냥 청문회 안 되는 정도로 해서 자진 사퇴로 놔뒀을 때는 나중에 검찰이 거기서 후퇴했을 때는 뒷감당이 잘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칼을 뽑아서 여기서 조국을 난도질을 해서 그야말로 옛날에 보면 효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효수. 거기 거리에다가 막대기에다가 목을 거는 거. 남대문 앞에 보면 이렇게 목을 잘라가 딱 걸어놓은 효수. 그렇게 해야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이 조심해야 되겠다. 왕권이나 이런 데 겁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 공포감을 보여줘야 그야말로 이 통치가 된다는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 지금 조국한테 적당히 칼대고 조국이 그러면 이제 감당을 못할 걸 하나 만들어내서 그걸로 이제 슬쩍 보여주고 막 조용히 들어가라. 그럼 우리 집어넣지는 않을게. 이제 요렇게 이제 딜을 쳤다가 나중에 이제 국민이 이제 그 어느 날 검찰한테도 또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역풍이 불겠죠. 역풍이 불겠죠.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이 칼을 뽑은 이상은 제가 볼 때 잘랐어. 그럴 게 있어야 될 거라고. 칼을 뽑아서 고구마나 뭐 사과 깎으면 안 되죠. 그럼 국민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는 거죠. 좀 제대로 수사해서 사모펀드 또 학원 비리잖아요. 웅동학원. 학원 비리죠. 돈을 다 빼돌렸잖아요. 그리고 조국이가
부동산 파는데 또 3청에 3청을 했다잖아요. 3청이면 나좀뭔 말입니까? 재청을 한 번 더 하는 게 3청이죠. 누가 이렇게 좋습니다 네. 하니까 또 재청합니다, 네, 3청합니다. 삼청합니다. 그거를 명확히 드러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비리를 파헤치지 못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조국도 물려받은 게 그때 42억 부채를 받았잖아요, 아버지한테. 예. 그때 현금은 21원 받았대요. 예. 근데 재산 신고할 때 54억 했잖아요. 예. 공시지가가 54억이니까 실질 가격으로 따지면 70억, 80억, 예, 거의 80억 100억도 낼 수 100억 있다고 좀 봐야 봐야 되잖아요. 돼요. 예. 그 돈은 어디서 났나요, 교수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뭐 로또로 뽑았나요? 부동산 투기해서 한 18억 벌었다는데 그럼 네. 부동산 투기한 시드만이 또 어디서 나왔냐? 그건 어디서 났나요? 그때 유학 갔다 와서 경매했거든요. 보통 사람은 유학 가면 가서도 좀 살기 허덕허덕하고 그렇죠. 또 갔다 오면 그야말로 진짜 미국이 학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예. 근데 유학 가서 돈 벌어온 거잖아요. 예. 바로. 그것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 있는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버지가 은행에서 대거 빌려가 그렇죠. 공사비가 여기저기서 빌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동생한테는 기초공사비 주고 남은 네. 건 다 빼돌려가 네. 떼먹기로 작정하고 예. 쭉 그냥 나눠줬다. 예. 우리나라 골프장 가면요. 맨날 공사하거든요.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특히 주인 있는 데가 공사를 많이 해요. 주인 없는 데가 그래야 빼먹으니까 그렇습니까? 빼먹기가 좋으니까. 예. 공사는 얼마든지 올려도 잘 모른대요. 그렇죠. 그 전문가 예. 아니면 그래서 단가라는 게 뭐. 매일 도로를 일로 놨다 절로 놨다 그린을 일로 옮겼다 절로 옮겼다 계속 하는 거예요. 돈 빼먹으려고. 아, 왜 그러나 생각했는데. 그럼 돈 빼먹기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운동학원도 자꾸 공사 많이 했잖아요. 예. 그것도 의심을 해봐야죠. 예, 공사비가 너무 크잖아요. 예. 예, 상식을 넘어서는 부분은 다 제가 본 게 수사를 해서 우리나라 그 지도층 인사, 특히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의 그 부도덕한 면을 이번 기회에 좀 다 까발려야죠. 예, 그래서 좀 더 좀 맑고 선진한 나라 이런 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돼야죠. 네, 자, 근데 문 정권은 지금 현재 네, 이 사태를 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이 사태를 그냥 검찰의 저항을 누르고 여론이 반전돼 가지고 조국이 취임하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고 네. 하는 듯 과거에 뭐 시끄러웠지만 다 잊혀진 일들 네. 이런 것처럼 이 사태도 그런 결말이 날 거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시간을 꺼가면서 한정없이 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네. 지금 청문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내주 거의 초에. 안 된다고 봐야죠. 네. 야당이 제가 볼 땐 최종적으로는 보이콧 안 하면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문재인도 지금 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게 뭐 예. 저는 뭐 몇 가지 한 세 가지 이유가 된다고 봐요. 하나 마이웨이, 네. 마이웨이 그냥 내 길대로 가겠다. 라이온 킹에 나오잖아요. 하쿠나 마타타. 걱정 붙들어 매고 내 식대로 사는 거야. 예. 나라 걱정은 하나도 안 하는 거죠. 예. 내 식대로 살겠다. 또 하나는 그 조국을 통해서 너무 그동안에 개혁이라는 작업을 개혁도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조국하고 여러 가지 좀 얽힌 게 많을 거 아닙니까? 예. 예. 본인이 또 민정수석이니까 또 약점도 잡혔다고 봐야 되고 또 조국을 또 밀려는 또 그런 것도 좀 있다 보니까 서로 약점이 잡힌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조국을 대권 구도로 좀 생각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예, 그래서 장관 시키고 그 다음에 총리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불임이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자기들 손으로 자기들 쪽에 유력한 후보들을 아무도 거의 없잖아요. 다 잡아버렸어요. 예, 뭐 박원순은 그냥 떨어지고 안희정 뭐 지금 자기 그 뒷감당 자기 뒷감당하기도 바쁘죠. 아직 그 감옥에 있나요? 구치소에 있죠. 예. 또 저 이재명 지사 거기도 뭐 자기 코 닦기 바쁘죠. 이낙연 총리는 저는 이름을 져줬어요. 숟가락 총리라고. 저희도 이번에 또 네. 조국에 뜻하지 않은 네. 또 이 조국으로 인한 피해자입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네. 저기 거기도 또 아들이 예. 부산대 의전단인데요. 너 이낙연이요? 예. 아, 예. 뭐 공부 잘했으니까 갔겠죠. 공부 잘해서 네, 갔는데 네, 네. 어쨌거나 또 그냥 조용히 다닐 수 있었는데 네. 또 시끄러워져 버렸다. 네. 예. 이낙연은 가만히 있다가 중요한 건 얘기 안 하고 요리할 때만 숟가락 얹는 말 한마디씩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숟가락 총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대권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자체는 좀 멘붕에 빠진 거 아닌가. 지금 말로
수비하는데 지금 말로가 됐는데 상대방은 4번 타자가 나왔어요. 근데 교체할 투수가 교체할 없다. 투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네. 감독이 그냥 막 네. 계속 얻어맞은 예. 예? 피처를 네. 네. 내리지도 못하고 내지도 못하고 뭐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안절부절하는 게 지금 문재인 심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사고의 폭이 넓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좁은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참모들도 얘기를 안 하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예. 자, 오늘 그 1부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2부에서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